예전에는 보통 한 10월 중순 정도 되면 물낚시 납회를 하고 봄이 돼야 다시 물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우스가 많이 생기면서 겨울에도 하우스에서 물낚시를 하고, 또 남녘 같은 경우는 그 섬 같은 곳에서 한겨울에도 그냥 여전히 물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겨울은 수온이 낮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온이 낮으면 붕어들도 활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채비를 가볍게 한다든지 찌맞춤을 가볍게 한다든지 이렇게 또 대응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미끼입니다. 미끼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떡밥, 이 떡밥도 고활성 고수온계에 비해서 저수온계는, 특히나 저수온계는 떡밥이 집어제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찬물에서는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이 저수온계에는 집어제라든지 떡밥을 또 저수온계에 맞게 또 붕어들의 약한 입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합을 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지금 하우스지만 사실은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집어제 배합법이나 입출용 미끼 배합법은 꼭 하우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저수온계라고 하는 한 10월부터 한 3월, 4월까지 수온이 보통 10도 이하로 내려간 상황에서 집어제가 좀 빨리 풀리게 하고 또 고기들이 쉽게 흡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비단 하우스에 국한하지 마시고, 또 노지도 마찬가지고, 또 기법도 굳이 요거는 바닥 낚시에만 사용되는 배합법은 아닙니다. 내림 낚시도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수온계 떡밥 배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미끼 대물 낚시가 아닌 한 보통 두 바늘을 사용을 하는데, 두 바늘 같은 경우는 보통 역할 분담을 합니다. 한쪽에는 집어제를 달고 또 한쪽에는 뭐 입질용 미끼를 달아주는데, 먼저 그 집어제 배합하는 거, 저수온계에 집어제를 어떻게 배합하면 좋은지 그 배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패턴으로 해드릴 건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 패턴 하나에 나머지는 약식 패턴, 간단하게 하는 방법 2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패턴을 설명드릴 건데, 기본 패턴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일반적인 집어제 배합법에 이런 그 확산성 집어제, 보통 중풍 낚시에서 바라케라고 하는데, 이런 확산성 집어제, 이건 제가 국산을 가져왔습니다. 이 확산성 집어제를 첨가해서 자체 비중도 가볍게 만들어주고 또 풀림도 좋게 해주는 그런 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집어제를 배합할 때 어분 2종류, 입자가 다른 어분 2종류, 그 다음에 보리 계열 2종류, 그 다음에 이 첨가제 약간을 넣는 요 5가지 정도를 가지고 배합을 하는데, 지금 저수온계는 여기에 그 바라케 확산성 집어제가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보통 요거 4가지를 한 컵씩 100cc 컵으로 한 컵씩 넣었는데, 지금 요거는 그 바라케가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50cc 컵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가지 종류를 순서대로 50cc씩 넣으십시오. 아쿠아텍 2하고, 요거도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걸 넣는지 또 어떤 컵으로 넣는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넣고 나면 한쪽으로 빼놓는 게 좋습니다. 장맥까지 어분 2종류, 보리 2종류를 50cc씩 한 컵씩 넣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 첨가제는 50cc에 반컵, 25cc를 넣어주면 됩니다. (25cc를) 넣고, 이 상태에서 요 바라케는 나중에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어주고 물을 먼저 넣어줍니다. 지금 그 들어간 집어제량을 계산을 해보면 요 50cc 컵으로 4컵, 그 다음에 25cc 컵으로 1컵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 225cc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집어제는 우리가 제품 대 물의 배합비를 뭐 2대1이나 2.5대1 정도로 하니까
225cc가 들어갔으면 물은 100cc 한 컵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나중에 이게 지금 저소온기이기 때문에 이런 확산성 집어제를 더 추가할 거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예 배합을 할 때 물을 100cc를 넣는 게 아니라 150cc를 넣어서 조금 질척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150cc를 100cc 한 컵과 50cc 한 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저어주고 조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2, 3분 정도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요 확산성 집어제를 넣을 건데 요 확산성 집어제는 대부분 일제를 많이 씁니다. 일제를 많이 쓰는데 요즘 그 엔화가 올라가면서 보통 요 정도 크기 그 일제 바라케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000원을 다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국산 그 바라케 종류도 집어제 종류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거 광속 같은 경우, 오늘 가져온 광속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4,000원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일제 같은 크기의 일제 제품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바닥 낚시용에 적당하게 비중도 조금 무겁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일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제를 쓰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렴한 거니까 요거를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처음에 어분하고 보리 쪽으로 해서 배워놓은 지 한 2, 3분 정도 지난 후에 요거를 100cc 컵으로 2개, 200cc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0cc를 한꺼번에 같이 넣어도 되고, 근데 저는 보통 100cc를 먼저 넣고 100cc 한 컵을 먼저 넣고, 그래서 이거를 저어준 상태에서, 저어줄 때 이렇게 섞지 마시고 가능하면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돌리면서 어분과 보리 안에 이 확산성 집어제, 가벼운 확산성 집어제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보통 10회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다 보면 이 후레이크, 처음에 하얗게 됐던 후레이크가 없어집니다. 거의 안으로 들어가서 없어질 정도가 되면 거의 섞였다고 보시고, 자, 이 상태로 써도 됩니다. 이 상태로 써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확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비중도 낮춰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다가 100cc를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중충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코팅한다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한번 코팅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똑같이 이렇게 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어서 이것도 한 10번 정도, 10번에서 15번 정도 해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던 후레이크 부분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 안 보이는 정도까지, 이거 이렇게 저었지 마시고 가능하면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뭉치지 않게 이렇게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하얀 빵가루 같은 후레이크가 안 보일 정도가 되면, 이 상태가 되면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요거는 그 떡밥 전체형으로 봤을 때 한 425cc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집어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좀 적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50cc를 기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100cc를 기준으로 해서 물이라든지 확산성 집어제 넣는 거를 제가 한 거에 2배로 계산해서 넣으시면, 큰 컵을 사용해서 넣으시면 아마 똑같은 배합이 될 겁니다. 요 배합법이 이렇게 저수온기에 물이 찰 때, 또 붕어들의 입질이 약할 때 집어제를 빨리 풀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비중도 낮춰줘서 채비가 수직 입수를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저수온기의 아주 기본적인 집어제 배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저수온기의 아주 기본적인 집어제 배합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총 그 종류가 6가지 떡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무슨 집어제 뭐 2, 3가지만 들어가면 되지 6가지씩 들어가야 되느냐,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약식 패턴, 그러니까 어분 하나에 보리 하나 그리고 바라케 한 종류만 넣는 약식 패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뭐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분에 그 다음에 보리 종류 하나, 그 다음에 바라케 종류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쿠아텍2에 찐버거를 섞고 이 광속을 섞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100cc 컵으로 어분과 보리를 각각 한 컵씩 넣습니다. 어분 한 컵에 보리 한 컵을 넣고, 이것도 역시 바라케는 나중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섞어주고, 여기에 지금 200cc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물은 80에서 100cc 정도, 제품 한 2대1 정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바라케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25cc를 넣겠습니다. 바라케를 200cc를 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125cc를 넣어서 100cc 컵으로 하나, 그 다음에 제일 작은 25cc 컵으로 하나 해서 125cc를 물을 넣겠습니다. 먼저 100cc 컵으로 가득 한 컵을 넣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25cc 컵 한 컵을 넣습니다. 그럼 125cc가 들어갔고요. 요거를 또 이렇게 저어주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방치를 했다가 이 확산성 집어제, 가벼운 확산성 집어제를 100cc 컵으로 2컵, 200cc를 넣을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cc를 한꺼번에 넣어도 되고, 아까처럼 한 컵씩 100cc 한 컵 넣고 한번 저어준 상태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 컵을 더 넣고 코팅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법 어떤 식으로 해도 좋으니까 아까 했던 대로 한 컵 한 컵씩을 따로따로 넣어 보겠습니다. (100cc) 한 컵을 넣고, 역시 이것도 위에 골고루 뿌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뒤집어주고, 떡밥 그릇을 약간 돌려서 다시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후레이크가 많이 보이는데, 이게 10번 정도만 이렇게 뒤집어주면 거의 없어집니다.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는 조금 질은 상태거든요. 뭐 질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쓰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쓰셔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광속을 한 컵을 더 넣고 한 컵을 다시 뿌려주고, 골고루 위에 뿌려준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다시 이게 후레이크가 다시 없어집니다. 이렇게 10회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뒤집어주면 지금 그 확산성 집어제가 약 반 정도, 5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자체 비중도 가볍고, 또 이게 달기도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달기도 편하고, 또 물에 들어가서 이 후레이크 사이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빨리 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조소온계는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안 풀어집니다. 원래 여름에 쓰시던 그 방법 그대로 하시면 안 풀어져 갖고 덜렁덜렁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입질용 미끼를 물었을 때 이 집어제가 무게로 작용하면 입질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수온계, 물이 찰 때는 집어제는 무조건 빨리 풀리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확산성 집어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편한 어분 위주의 어분 단품을 활용한 어분에 바라케만 섞는 그런 방법을 한번 집어제를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보통 저수온계는 어분이 입질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를 잘못 넣으면 고기들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에 따라서는 보리를 규제하는 곳도 있고, 또 규제는 하지 않지만 또 옆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리를 쓰면 고기를 띄운다. 그래서 이제 눈치가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분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분만 사용하면, 근데 어분만 집어제로 달면 비중이 무겁고 이게 잘 안 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그 겨울에는 확산성 집어제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분 하나에 이 확산성 집어제를 개는 그런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분 100cc를 넣고,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분 100cc 한 컵을
넣고 여기에 어분 100cc 같은 경우는 원래 물을 40이나 50만 넣어야 되는데 100cc를 한 컵 가득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어줄 필요도 없이 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떡밥 그릇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분이 골고루 물을 스며들도록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2, 3분만 방치를 합니다. 이렇게 한 2, 3분 정도 놔두면 어분이 물을 전부 흡수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요거는 어분 1대 물 1 정도를 겠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여러 번 많이 이렇게 치대주면 원래 여름에 쓰는 그 어분 단고, 그 어분 단품 그 콩알떡밥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달기가 힘드니까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치대주면 어분 단품도 되는데, 여기에 저는 요 그 확산성 집어제를 100cc 컵으로 2컵을 넣어줄 겁니다. 200cc를 넣을 건데 역시 이것도 100cc, 100cc 따로 놓겠습니다. 100cc 넣고 이것도 이렇게 섞어주면, 요거는 이렇게 섞어주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주면 요 상태는, 요 상태로 만약에 사용하면 요건 집어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요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저어주고 그 만져주면 요 상태로 바로 그 어분 콩알 낚시, 입질용 미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집어제도 조그맣게 달 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요 상태로 바로 사용을 해도 되고, 요 상태에서 집어제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 컵을 더 넣어 주십시오. 한 컵을 더 넣어서 더 가볍고 잘 풀리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만, 집어제로 쓸 때는 그렇게 해야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가볍게 어분 한 컵에 지금 그 바라케 확산성 집어제가 2컵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이 바라케가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상태인데 어분을 쓰면서도 어분의 집어력을 살리면서도 집어제를 가볍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바닥 낚시뿐만이 아니라 내림 낚시, 특히 그 한 바늘을 이렇게 띄워야 되는 세미 단차 낚시나 단차 낚시를 할 때 요거를 그 바닥 낚시 달 때는 보통 집어제를 이렇게 각지게 달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중충 스타일로 한 바늘을 띄우는 윗바늘 집어제를 단다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바늘을 달고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다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달아지면 이 어분이지만 이 바라케가 많이 들어가서 아주 잘 풀리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렇게 넣어보면 물에 뜰 겁니다. 이렇게 떴다 갈아칠 정도로 이거를 조금만 제가 조금 덜 만지면 그냥 떠버립니다. 그냥 이 정도로 가벼워서 잘 풀어지기 때문에 물론 낚시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늘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는데, 요거는 무거운 어분을 이용하면서도 바라케를 이용해서 아주 집어제 자체를 비중이 가볍고 그 다음에 확산이 좋은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띄워봤던 거고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수온기에 굳이 요거는 바닥 낚시뿐만이 아니라 내림 낚시까지도 거의 또 하우스뿐이 아니라 노지, 내림 낚시, 올림 낚시 전부 다 노지까지도 저수온기에는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세 가지 패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가 하우스니까 이게 하우스 집어제 패턴이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나중에 말씀드릴 입질용 미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저수온기에 장소나 기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수온기에 사용하는 입질용 미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입질용 미끼는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식물성에서는 구루텐과 도로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미끼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낚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루텐 배합법을 먼저 해드릴 건데, 제가 전에 다이와 구루텐 삼합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고수온기에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저수온기라서
아무래도 풀림도 더 좋아야 되고 또 비중도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내용물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이와 그루텐 저수온기 삼합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전에 사용하던 삼합 중에서 이 순글루소코는 그대로 갔습니다. 딸기 그루텐 요건 그대로 갔고, 그 다음에 오사츠 그루텐, 고구마 그루텐이 있었는데 요거를 요세굴로 바꿨습니다. 요거 바꾼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키메 그루텐을 빼고 더 가벼운 비중패에서 거의 상단을 차지하는 요 마슈 그루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이 붕어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요 요세구루 같은 경우는 고구마가 주성분이고, 요 고구마에 지배력이 좋은 번데기 가루와 패럽, 결국 어분을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저수온계에 지배력이 좋도록, 그러면서도 같은 고구마인데도 오사츠 그루텐에 비해서는 풀림과 비중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자, 요게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딸기 그루텐 요거 순글루소코 그대로 들어갈 거고, 요 마슈 그루텐, 요거는 아주 굉장히 비중이 가벼워서 또 물속에 들어가면 솜사탕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섞을 건데, 저는 배합을 요세구루를 50cc를 넣고 이게 베이스가 되고, 순글루소코와 마슈 그루텐을 25cc 넣어서 100cc를 넣는 그런 방법으로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세굴루를 50cc로 한 컵을 넣겠습니다. 50cc 한 컵을 넣고, 그 다음에 순글루소코와 요 마슈 그루텐은 가장 작은 컵 25cc 한 컵씩 넣겠습니다. 자, 한 컵씩 넣은 상태에서 요거를 잘 저어주고, 저어서 한쪽으로 몰지 말고 바닥에 완전히 깔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요 저수온기 그 그루텐 배합법은 첫째는 이렇게 들어가는 성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물 배합비가 달라집니다. 물 배합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제 달아서 쓰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일단 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첫째는 지난번에 보통 그 다이와 삼합 갤 때는 제가 물 100cc에 제품 100cc에 물을 125cc, 이 제품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25% 정도 더 많이 들어가도록 배합을 했는데, 이 저수온기 배합법은 내가 나중에 이제 공기를 함유하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1대1로 했습니다. 1대1로. 그래서 지금 50cc에 25cc 두 컵이 들어가서 제품이 100cc 들어갔기 때문에 1대1로 물을 100cc를 넣겠습니다. 100cc를 넣어서 이렇게 스며들도록 먼저 이렇게 한쪽으로 몰지 말고 바닥에서 이렇게 스며들도록만 해주십시오. 그루텐에 물이 배도록만 이렇게 해서 바닥에 그냥 이렇게, 가능하면 요 그루텐을 갤 때는 이렇게 넓은, 바닥이 넓은, 원래 요 그루텐 그릇이 따로가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뭐 사라트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쓰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계신 떡밥 그릇 중에서 전에 그루텐 갤 때는 이렇게 조그만 거로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하지 말고 이 바닥면이 조금 넓은 그런 그릇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그루텐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방치를 시킵니다. 근데 너무 오래 놔두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놔두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 이 공기가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루텐 사이로. 그래서 2, 3분 정도만 방치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루텐이 물을 빨아들이고 나면,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보통은 여름에는 중국 붕어나 토종 붕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그루텐 본체를 조금 크더라도 딱딱하더라도 본체를 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통 조금 주물러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저수온기에는 입질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잘 먹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같은 배합이라도 비중이 무거워져서 이 뻘 같은데 감탕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미끼가.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함유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는 기술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 요거를 뒤집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뒤집어줘서 이 안으로, 그루텐 안으로
공기를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겁니다. 한쪽으로 몰지 말리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이 뭉쳐진 부분은 이렇게 부셔주는 방식으로, 요거를 어떤 분들은 그 심지어 이쑤시개 같은 거 있죠, 아주 가는 거, 그거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 안에, 자, 이 작업은 지금 요거를 개주는 방법이 아니라 이 그루텐 안에 공기를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루텐 안에 가능하면 공기를 많이 넣어줘서 최대한 비중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물에 한번 넣어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달 때도 이렇게 설사 부슬부슬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거를 달 때 이렇게 해서 전에 달듯이 여름처럼 이거를 계속 눌러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달아주면 공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가라앉고 그 다음에 풀림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근데 요거를 달 때 최대한 살짝 잡아서 공기가 속에 함유하도록 중축낚시 밥 달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떠올랐다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낚시할 때는 안에 바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가라앉는데 저 정도로 최대한 이 상태에서도 계속 요 알갱이를 부실어줘서 요 안에 공기를 넣어주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를 넣어서 최대한 공기를 넣은 상태에서 바늘에 달 때도 최대한 속에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만 이렇게 그루텐이 물에 뜰 정도로 아주 가벼운 그런 저수온기 배합이 됩니다. 다음은 그 입질용 미끼 도로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송원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자비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촬영을 오려고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올해부터 손마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중국 붕어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거의 자비터는 없어지고 손마터 또는 경품을 방류하는 경품 손마터 쪽으로 낚시터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손마터, 특히나 이 붕어들이 방류된 지 오래된 이런 손마터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도로로가 거의 최강 미끼로 통합니다.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이 도로로 전에도 한번 해드렸지만 요거 가장 단순한 다이와 도로로인 각계고부에 이 도로쇼 하나만 섞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이 각계고부를 갤 때 이 각계고부 한 포를 꺼내서 요거 3분의 1을 넣고 그 다음에 물 100cc를 넣고 도로쇼 80cc 정도 넣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그 도로로 양이 적어서 잘 훑어지지가 않는다. 처음에는 훑어지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훑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배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훑어지도록 도로로 양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3분의 1 넣던 거를 반을 넣겠습니다. 도로로 반을 넣고 나머지 물 배합이나 토로쇼는 똑같이 원래 똑같이 100cc에 80cc를 그대로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대충 정확히는 할 수 없으니까 반을 해서 놓고 나머지 반은 다시 이 지퍼 진공백에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고, 이건 뭐 다음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니까, 그래서 공기를 빼내고 지퍼백을 닫아주고, 자, 요거를 그 그릇에, 떡밥 그릇에 놓고 이렇게 좀 찢어서 놓는 방식으로, 아시겠지만 부드러운 시계도로 계열의 이런 그 각계고부와 같은 이런 부드러운 도로로가 잘 먹습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도로로는 이 다시마의 속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분 계열, 예를 들어 스위미 같은 경우가 그 사실은 어분인데 색깔이 파랗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해조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착색시킨 어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극상도로로 같이 거친 겉대를 이용해서 만든 거는 어분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 저수온기에 사용하는 희계도로나 각계고부 같이 이렇게 도로로 그
다시마의 속대로 만드는 부드러운 도로로들은 그런 어분 계열을 넣으면 바로 조직이 파괴돼서 훑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전용 첨가제인 여기에 일단 풀어놓은 상태에서 물을 100cc를 넣습니다. 100cc를 넣어서 골고루 스며들게 만들고 골고루 이렇게 좀 뒤집어져서 물이 도로로 안에 이렇게 스며들게 만들고 이건 뭐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그 첨가제인 토로쇼를 80cc 정도 약 70에서 80cc 정도를 골고루 뿌려주고 위에다 골고루 뿌려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도로로 그 3분의 1 넣었던 것보다는 도로로 양이 많이 30% 정도 더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훑치는데 훨씬 편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로쇼가 그 도로로 안에 잘 스며들도록 이런 식으로 놓고 요게 만약 많으면 먼저 반 정도 떼서 사용을 하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시계도로 계열의 이렇게 각계고보와 같은 이렇게 부드러운 도로로들은 이렇게 개일 때 외에는 실제로 바늘에 달아서 사용할 때는 손으로 자꾸 만지면 안 됩니다. 어분을 넣으면 파괴가 되듯이 손으로 만지면 조직이 파괴돼서 안 훑어지니까 이렇게 바늘로 훑쳐서 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식물성 미끼로 어분 당고가 있는데 어분 콩알은 뭐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아까 그 집어제 개농고에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치대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저수온기에 오히려 저수온기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동물성 미끼들인데 대표적인 게 지렁이,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에서는 새우살, 구더기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전에 이제 지렁이 끼우는 방법, 미늘 없는 바늘에 지렁이를 끼우는 방법, 그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따 낚시를 하면서 구더기 끼우는 방법, 그 다음에 새우살을 끼우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